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공허한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즐거운 자리였는데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고 쉼이 찾아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혹은 반대로 오랫동안 혼자 있었더니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괜찮냐고, 외롭지 않냐고, 사람을 좀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결핍으로 봅니다. 친구가 많아야 건강한 사람이고 늘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야 정상이라는 암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슬그머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능력이라고요.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왜 고독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 피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굉장히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가 순수한 애정이나 연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외로움과 권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의지,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맹목적인 충동이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타인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이번엔 추워집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얼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가까워지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 이 비유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것이 있고 가족이지만 함께 있으면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연인과 24시간 붙어 있으면 오히려 서로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작은 습관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가까울수록 가시는 더 아프고 깊게 박히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친밀함을 경계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와 실망의 상당 부분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대로라면 현 시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고 SNS에는 수백 명의 지인이 있으며 원한다면 24시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외로움 지수는 오히려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따로 임명했을 정도입니다. 외로움이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가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SNS에서 맺는 관계는 대부분 구슴도치 비유에서 말하는 피상적인 연결입니다. 가시에 찔릴 만큼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 하지만 온기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짧은 댓글을 남기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으로 진짜 연결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관계라고 착각하면서 하루에 이 연결에 몇 시간씩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깊은 공허함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SNS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어떤 사진을 올릴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면서 자신을 관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두었습니다. 타인과의 연결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잃어간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사람은 타인과도 진짜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더 많은 관계를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연결되려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 자신의 내면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적 풍요로움이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발견하고 가꾸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창의적이고 명료한 순간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입니다. 샤워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산책하다가 복잡했던 문제가 정리되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겁니다. 타인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해 끊임없이 타인을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서도 진짜 편안함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공허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타인과 함께할 때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역설입니다. 혼자를 잘 견디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이상론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분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타인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능력, 관계 안에서도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것을 고독의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연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모임에 빠지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타인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관계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힘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그 설명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덜 혼자가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철학이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그는 낭만적인 사랑을 맹목적인 의지의 함정이라고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집착과 이별 후 공허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이죠. 오늘도 당신 인생의 밤을 비추는 별이 빛나는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면의 빛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동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